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8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양증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락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높은 환율에 의해서 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61선 아래로 다시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졌고요. 일정 부분 하락폭을 이겨내고 다시 반등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전처럼 이렇게 바닥을 찍으러 다시 내려갈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0.25% 무난하게 금리 기준금리를 0.25%를 상승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0.75% 이렇게 이제 상승을 시켰었기 때문에 좀 낮춰서 이제 0.5%까지도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물가가 거의 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그런 우려감보다 좀 더 금리가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이미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를 내년에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증시가 지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이제 진짜 현실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침체가 되지 않고 그런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은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당연한 그런 일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3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음 달 이제 9월 옵션 만기일 때 포지션을 바꿀 것인지,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일단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1선, 61선을 깨고 지금 떨어졌고요. 상승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 뚝뚝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추세 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바닥 라인 근처에서 월봉을 계속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연일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지만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제 수급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증시가 완벽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추세 라인 그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상승 추세 라인, 이런 추세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고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사실 미국이 좀 더 금리를 많이 올리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 스텝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스텝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꽤나 이제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는 조금 네 부담스럽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미국의 달러가 그죠?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환율이 다 올라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달러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런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네, 그런 경기 침체에서부터 좀 준비를 하기 위해 달러를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좋은 현상은 아니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그런 사실 그대로 흐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때그때마다 좀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네,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확실히 고환율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13년 만에 이 고환율 지대를 넘어서서 지금 1300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안정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이 더 나올 것인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뭐 미국 선물 보시면은 미국 선물은 조금 뭐 거의 보합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크게 변동 없고요. 유럽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동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좀 내리고 있지만 뭐 독일, 프랑스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유로스톡도 네,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채권 수익률은 3%대 3%대를 좀 회복했지만 뭐 여전히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때 2018년 말 2019년 정도에 뚫었던 그 고점을 지금 이제 넘을지 말지를 좀 이렇게 기준금리가 국채금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강하게 또 치고 나갔을 때는 이 증시 자체가 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라인이 사실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초중반이죠. 중후반, 뭐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구간인데 지금은 특이하게도 그 기준금리, 아니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또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더 싸다. 네, 아직까지는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가 매입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큰 걱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금 이 움직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을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3.29% 상승했고요. 22,0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확실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뚝 솟았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이고
이 상승세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가격은 뭐 22,050원, 네, 추가적으로 올랐지만 뭐 크게 시간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막 시간의 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나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사실 큰 변화가 없고 거래량도 뭐 평소와 비슷하다면 크게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소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별 거래량이 이제 1100만 주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0만 주까지 지금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상 나오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0만 주 지금 3일 정도 유지를 하다가 1100만 주까지 이렇게 또 거래량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하락장에서 거래량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또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말부터 해가지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 3일밖에 없고요. 그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7,500원, 뭐 17,000원대부터 지금 줄곧 상승세를 이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의미있게 막 그렇게 터지지도 않았지만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일봉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가지 시나리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21선을 만나러 가서 찍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1, 2, 3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1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좋은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갇혀있던 그런 트리저 21,500원 라인을 가볍게 뚫고 나갔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네, 11,100만 주 평소보다 많았지만, 사실 이 구간을 이렇게 쉽게 뚫고 나가는 것은 확실히 올릴 만한 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눌리는 세력, 그죠? 밑으로 눌리는 세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긴 합니다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응집력 있게 주가를 던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부터 보시면은 아침 한 1시간 정도 그때 움직인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데 들어간 거래량은 사실 요때입니다. 그래서 15분 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주가를 올릴 때 거래량은 강하게 실어주고, 네, 거래량을 죽인 채로 장 끝까지 유지를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15분 정도 만에 한 160만 주 정도 거래되는 아주 강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전체적인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주가를 밀어 올릴 때 들어가는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 세력이 붙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수 세력이 주가를 올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매도 세력이 크게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자들이 맞아야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참 동안 가두리를 시킨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좀 올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음운구름을 뚫고 나가서 그 다음 상승이 시작을 알리는 거래량이 또 나왔고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계속 색칠을 하는 이 구간이죠. 22,500원입니다. 네, 상단 라인이 22,500원인 이 라인을 뚫고 나가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2,500원 뚫고 나갔을 때 전에 찍고 내려왔던 24,000원 정도, 우선적으로 이 라인을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상 간다면 당연히 26,000원까지는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때 1년 전
에 들어왔던 그런 매물들이 이제는 여기서 매도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요런 1,500만 주 이상, 뭐 4천만 주 요런 좀 강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그런 매물 다 소화시키고 추가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좀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거의 이제 상승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만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런 재무 분석과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방향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차트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손절매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산업의 방향대로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8월 달에 들어서는 이제 이집트 원전이라든지 그런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에 대한 터빈 시장도 있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1월에 나오는 그런 사우디에 대한 소식 때문에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명받고 있는 그런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100%이 상승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뭐 좀 더 횡보를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차트를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시는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분석을 했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죠? 순서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는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보실 때는 일봉보다는 이런 월봉에 대한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월봉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가가 꾸준히 뭐 영원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분석 방향이 분명히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이 가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산업의 크기라고 합시다. 이쪽을 산업의 크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이제 점점 죽어가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왔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때 장기간 동안 유상증자 그 다음에 그런 자산 매각 그런 걸 통해서 재무를 계속 막기 급급했는데요. 그런 이제 산업이 더 이상 하향을 끝내고 정체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산업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었고 재무 개선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분명히 이제 산업이 계속 이렇게 또 성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가 분명히 이렇게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요걸 이제 포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업이 포화가 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 성장률이 꺾이는 이 시점, 여기를 변곡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지점부터 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이 산업이 더 이상 이제 성장률이 크지 않겠구나.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겠구나.
하지만 산업에 대한 크기는 계속 증가를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이제 성장률을 크게 늘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꾸준히 그냥 뭐 이어가는, 혹은 성장률이 커지다가 떨어졌다, 커지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사이클을 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석을 하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분석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산업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과정, 그 2020년, 2021년, 2022년 요 구간이 딱 그 구간인 거는 누구나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보셨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이 성장 포화가 되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초기 시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성장이 끝나는지, 언제 성장이 다시 커지는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계속 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정답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저는 좀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었고요. 이렇게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월봉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구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 지금 8월달 월봉이 이제는 거래량이 전달보다 증가를 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좀 밀어붙이면서 적어도 이제 종고점까지 치고 나가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뭐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흐름 그대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산업에 대한 성장 초기에 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급이고요. 수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130만 주, 외국인 투자자 96만 주 매수하면서 아주 크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연일 매수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가 크게 없습니다. 매도가 크게 없고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한 세력이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골고루 매수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네, 투신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20만 주 매도했다가 다시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네,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움직임이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말씀대로 기관 투자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까지 매수를 이어가면서 아주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자체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표상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계속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연일 지금 투자자 수급이나 거래 일봉이나 네,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죠.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환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도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양 투자자들이 같이 상환을 하는 것인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지금 쭉쭉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00만 주에서 1070만 주까지 이제 감소를 하여가지고 근래 들어서 아주 많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거래량도 17만 주 정도. 그래서 사실 오늘 1거래량이 많아가지고 그 이상 나올 수 있었지만 17만 주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지금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과 함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쇼커버링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추가적인 그 공매도로 사용될 수 있는 대차 잔고마저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415만 주가 상환되었고 체결은 72만 주가 되어서 한 34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제 한 100만 주 정도 늘었는데 오늘은 340만 주 감소하면서 2680만 주가 대차 잔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대차 잔고도 아주 많이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면 대차 잔고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쭉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그런 대차 잔고 수준으로 잔고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이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이 97만 주였는데 165만 주로 지금 매수가 또 대폭으로 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11.08%입니다. 11%를 순식간에 이제 넘어서서 11.08%.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율이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들어오고 있는 그런 누적 데이터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 달 동안 73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4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그 수치상으로는 1200만 주 정도를 지금 매도한 것으로 잡히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누적 데이터를 좀 줄이더라도 올해 1월부터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동안 매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연기금 투자자는 이미 다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전에 금융 투자에서 좀 많이 빠져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도로 많이 잡혀 있지만 나머지 뭐 투신,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뭐 기금 이렇게 해서는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JP모간이 매수로 접근을 하였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가 이 JP모건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20일 동안 매수 상위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금투자 NH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 JP모간이 특히 모간서울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MSCI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오른 것이 아니고 우진, 뭐 일진파워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강하게 올랐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었지만 오르비텍도 좀 강하게 올랐고요. 원전 관련 테마들이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는 모든 종목, 지금 원전에 대한 종목들이 다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는 11월에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방한을 해서 또 어떤 소식을 가져다 줄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고요. 한번 올 하반기, 네,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직접적인 소식 하나가 나왔고요. 국산 기술로 가스터빈 수명 연장한다라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과 부산 복합화력발전 가스터빈 수명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가스터빈 수명 연장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뉴스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용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수주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실검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명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아주 이제 의미가 깊은, 네, 그런 계약인 것 같고요. 이 수명 연장 기술도 상당히 이제 최고의 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해서 그동안 주로 해외 가스터빈 원 제작사들이 독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기술력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이번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스터빈 로터 쪽 이제 수면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강도 특성을 지닌 인코넬 합금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인코넬 합금강처럼 이런 소재가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 그다음에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스터빈 기구는 당연히 이제 그 기구를 형성하는 소재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소재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 소재 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해외 그런 강국들 기업들의 기술력을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신사업으로 R&D를 투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소재 사업입니다. 네, 신소재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스터빈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원자로라든지 그런 특수 사업에 좀 고온 고압, 그 다음에 그런 효율이 높은 그런 소재를 계속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그렇게 R&D 신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가스터빈 시장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4대 성장 사업인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그 다음에 수소 쪽이죠. 그 모두가 이제 상용화 되었죠, 사실. 그래서 모두 수주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빛을 발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상풍력은 이미 제주 한림 해상풍력 단지에서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완도금일 해상풍력 터빈 시장을 지금 입찰 중이고, 그 다음에 수소는 수소 액화플랜트를 이미 창원 공장에서 건설을 해서 이미 액화수소, 블루 액화수소를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인 이제 연료전지 기술,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이용해서 또 이제 그런 사업을 본격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주권으로 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노후화된 그런 가스터빈 시장과 그 다음에 LNG 신규 가스터빈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SMR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다호주에 들어가는 그런 초도품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주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4대 사업이 잘 순조롭게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설 관련 두산 밥캣도 아주 영업이익이 크고, 지금 두산이 이렇게 4대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13%에 달하고요. 이 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했습니다. 네, 1분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 2분기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계속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밥켓.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좀 그런 우려로 두산밥켓에 대한 그런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보니까 이제 34,000원까지 또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 두산팝켓에 대한 PRS 계약이죠. 그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런 큰 손실도 지금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팝켓에 대한 그런 실적과 그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현금성 자금줄을 계속 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OECD 원자력 기구 국장이 한국의 원자력 분야가 이미 세계적 리더십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OECD 원자력 기구 국장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으로 원전 회귀 추세가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환경들, 그죠? 주변 환경들이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미 변화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속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변화가 가속이 되는 만큼 산업에 대한 성장률도 커지게 되고 그 산업으로 들어오는 돈도 자금도 커지게 됩니다. 지원금. 그래서 EU 텍소노미, K 텍소노미도 이제 곧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4대 성장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원전 사업뿐만이 아니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까지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그런 해외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뭄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머지않아 그 해수를 끌어다가 담수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몇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입장에서, 모든 면에서 보면은 오늘 22,000원도 아직도 싸다.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시가총액이 1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서는 지금 4대 성장 사업 모두가 지금 사업화가 되었고 모두가 성장하는 시작 단계에 있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두산에 대한 그런 재무가 계속 받쳐준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와 같이 한번 오버슈팅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나와줄지, 그죠? 이때는 11,000원 시작해서 31,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올라갔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보이는데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시장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이제 또 투자주의 종목으로 내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정도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스팸 과다 종목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핫하기 때문에 그런 뭐 문자를 많이 광고성 문자를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 문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스팸이라고 이제 신고를 했을 경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집계가 되어서 평소보다 이제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을 때 이렇게 투자 관여,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이기 때문에 내일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24일 내일 하루 그냥 잘 넘기고 뭐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투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꼭 내려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